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반려동물의 질병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동물병원 사용설명서의 와베시입니다. 여러분의 반려동물은 어떤 영양제를 먹이시나요? 주변에서 다들 먹인다길래 우리 아이만 안 먹이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저것 좋다는 거 마구마구 먹이고 계신가요? 영양제는 꼭 먹여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떤 영양제를 먹여야 할까요? 영양제를 많이 먹는다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오늘은 많은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강아지, 고양이의 영양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영양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제가 있죠. 질 좋은 사료를 잘 먹는 아이여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사료에는 웬만한 영양제에 들어있는 필수 영양소들이 흡수되기 좋은 형태로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먹이시는 사료 포장지에 나와 있는 영양 분석표를 한번 보세요. 잘 안 나와 있다면 회사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도 제대로 안 나와 있다면 일단 별로 좋은 사료는 아닌 것 같네요. 영양 분석표에 보면 단백질부터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등등이 첨가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료, 즉 역사가 오래되고 세계적인 브랜드 기업에서 연구하고 제조하는 사료들은 이 영양소들을 흡수되기 좋은 형태로 개발하여 첨가하기 때문에 건강한 아이들은 따로 영양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충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료를 잘 먹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영양제는 과연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 또는 노령의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사료에 있는 영양분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제부터 하나씩 종류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영양제 딱 한 가지만 추천하라면 저는 유산균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유산균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여러분의 강아지, 고양이 말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말이에요. 저도 유산균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유산균은 사람에게서도 적극 추천되고 효과가 이미 입증된 영양제라고 할 수 있죠. 강아지, 고양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증된 몇 안 되는 영양제 중에 하나예요. 유산균은 소화 기능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아토피 같은 알러지 증상에도 효과가 있고 전반적인 몸의 면역 시스템에 이롭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죠. 다만 유산균은 생균제제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반응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잘 맞는 유산균제를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유산균제를 복용하면 하루 이틀은 변이 물러지거나 심하면 설사를 할 수도 있어요. 2, 3일 후에 서서히 변이 정상을 찾는다면 괜찮은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변 상태가 좋지 않거나 점점 더 안 좋아진다면 우리 아이한테는 맞지 않는 것이니까 다른 제품으로 다시 시도해 보셔야 해요. 두 번째로 오메가3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사람에서뿐만 아니라 강아지, 고양이에게도 중요한 필수 지방산이에요. 여러 연구 결과에서 심장이나 관절, 피부에 도움을 준다고 밝혀졌고요. 특히 만성염증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영양제입니다. 특히 체내에서 직접 만들 수 없는 영양소이다 보니 음식을 통해 급여해야 하는데요. 좋은 사료에는 이미 이 필수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지만 영양제를 통해 추가적으로 공급해 준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오메가3는 지방물질이기 때문에 지방대사에 문제가 있거나 만성 췌장염 또는 비만인 아이들한테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제예요. 항산화제라는 성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영양소들을 모아놓고 항산화제라고 지칭하는 것이죠. 항산화제에는 DHA, EPA 같은 오메가3, 비타민 C, 비타민 E, 코엔자임 Q10, 레시티닌, 셀레늄 같은 성분들이 포함돼요. 활성산소로 인해 생기는 세포의 노화를 막는 것이 주 작용인데요. 물론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불로장생이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세포의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인지능력 감퇴나 여러 노령성 변화에 대한 보조제의 역할은 충분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산화제는 나이가 많은 노령견이거나 만성 소모성 질환으로 인해 적절한 영양 섭취가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추천드리는 영양제입니다. 이외에도 너무 많은 영양제의 종류가 있어요. 많이들 이용하시는 관절 영양제부터 심장 영양제, 간 영양제, 눈 영양제, 피부 영양제, 비뇨기 영양제, 소화효소제 등등 말이에요. 여기부터는 필수적으로 복용할 필요가 있는 영양제는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질병으로 인해 처방받는 영양제로서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가 항상 건조해서 각질이 잘 일어나고 모질이 불량한 아이들은 피부 모질에 도움을 주는 피부 영양제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만성 관절염이나 슬개골탈구 수술을 한 아이들한테는 관절 영양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 기능이 안 좋아서 약물 치료 후에 간 보조제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신부전이나 방광결석 수술 후에 항생제, 소염제 치료를 끝낸 후 비뇨기 영양제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췌장염이 있는 아이들이 약물 치료를 끝낸 후 소화효소제를 꾸준히 복용하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런 영양제들은 질병이 있는 아이들이 질병을 치료한 후 재발 방지나 관리를 위해서 약물 대신 선택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보호자분이 직접 선택하셔서 급여하시는 것보다는 꼭 병원에서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급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듣고 보니 나쁜 영양제는 없는 것 같지 않나요? 여기에 좋고 저기에 좋고 이런 기능 저런 기능들이 있으니 여기까지만 들으신 분들이 영양제를 이것저것 과잉 복용하는데요. 이게 첫 번째 주의할 점입니다. 단일 성분의 영양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영양제를 여러 개 동시에 급여하다 보면 중복되는 성분이 용량이 너무 높아질 수 있어요. 과유불급, 여기에서도 해당되는 말인데요. 영양성분이라고 하더라도 용량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영양제를 여러 가지 급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꼭 수의사와 상담이 필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영양제를 빙자한 간식입니다. 오메가 땡땡, 관절 땡땡, 이런 이름의 간식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양제 성분을 함유한 껌이나 간식이 영양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간식입니다. 영양제 성분이 충분히 함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간식의 비중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차라리 사료를 먹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네요. 세 번째 주의할 점은 음식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이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영양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이나 지방 성분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알러지가 심한 아이들의 경우는 원재료의 성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중 조절이 필요한 아이들은 영양제 과다 복용만으로도 체중이 더 늘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세요. 어떤 영양제가 좋은 영양제일까요? 물론 좋은 원료 물질을 가지고 좋은 기술력으로 잘 배합하여 잘 흡수되도록 만드는 영양제가 좋은 영양제입니다. 하지만 실상 소비자가 이를 잘 알기는 어렵죠. 그래서 입소문이나 추천을 통해서 좋은 영양제로 명성을 떨치는 경우도 허다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영양제가 항생제나 소염제처럼 먹었을 때 극적인 효과가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영양제는 믿음으로 먹는 거라고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영양제를 고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브랜드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역사가 오래되었고 해당 제품을 만드는 연구진과 기술진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타깝지만 국내에서는 그 정도의 기술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 많지는 않아요. 구체적인 브랜드를 제가 언급하기는 좀 어렵지만 조금 검색을 해보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고 하면 이 브랜드가 업계에선 그래도 꽤 인지도가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건강하고 사료를 정말 잘 먹는 아이라면 유산균 제제, 여기에 더해서 우리 아이는 건강을 위해 간식도 거의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메가3를 추가하시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 아이가 나이가 좀 많다면 항산화제 정도를 추가해 주신다면 충분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이외의 영양제는 질병에 따라, 체질에 따라 수의사와 상담 후에 복용 여부를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영양제와 관련된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계속 이런 말이 맴돌았어요. 영양제보다는 이건데 바로 사료입니다. 좋은 영양제를 골라서 잘 먹이는 것보다 좋은 사료를 잘 먹는 것이 100배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사료를 잘 안 먹어서 간식 위주로 먹는 아이인데 어떤 영양제가 좋을까요? 먼저 사료를 잘 먹게 만드세요. 사료를 잘 먹지 않는 아이들이 어떤 좋은 영양제를 주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료가 가장 좋은 영양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강아지 고양이들의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쉽고 짧게 만들려다 보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실시간 진료 상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람 설정해 두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물병원 사용 설명서에 밥이 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